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대기질을 확인하는 것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실 텐데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걷히며 하늘 풍경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3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전국 1호 대상지인 중랑구 면목 우성주택이 사업 시행 6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매입형 유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 공립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성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인 검거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실시간 화상 순찰을 통해 4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마포구가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에 가입합니다. 사망, 후유장애 등 1인당 1,500만 원 한도입니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빠른 사업 속도로 기대를 받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지만 1호 대상지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의 경우 어찌된 일인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6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일대입니다. 전국 최초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지로 지난 2014년 10월 조합 설립 인가를 이듬해 10월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2016년 착공, 2017년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공사는 여전히 시작도 못한 상황.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의 실망도 큽니다. 지금 속상하죠, 사실은. 그런 마음만 있지 왜 늦는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죠, 사실은. 사업이 지연된 1차적인 이유는 시공사 변경에 있습니다. 시공사로 나섰던 동구 CM건설이 2016년 돌연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양건설이 새로운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각종 사업비 등을 지원받기 위한 인허가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관리 처분에 대한 변경도 계속 있었고 허그에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는 건데 갖춰져야 되는 조건들이 이제 다 있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약간 기간이 늦춰졌고 앞으로 주민 이주 단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주에 관해 조합원들 사이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업 지연의 이유입니다. 우성주택이 있고 옆에 이제 단독 쪽이 있고 한데 그쪽에 대한 뭐 이주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확하게 그 조합원 내에서도 결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재개발 등의 대규모 정비 사업과 비교해 짧은 사업 기간이 강점으로 부각됐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지만 1호 대상지는 사업 시행 이후 6년째 착공도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GTX A 노선의 주택가 지하 통과를 반대하는 강남구 청담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담 비대위는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내용 가운데 소음 진동평가의 경우 청담동에서 이뤄졌어야 하지만 용산구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놓은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담동에서 철도 부지로 편입되는 아파트 중 단 한 곳도 진동소음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시험 성적서도 누락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GTX A 노선을 두고 이처럼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구 청담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GTX A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형현 GTX A 청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의 GTX A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뉴스에서도 해당 노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비롯해서 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먼저 청담동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은 결코 국책 사업인 GTX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84세대의 주거지역 지하관통은 국토부의 너무나 무모한 계획이라고 단언합니다. 네. 청담동은 한강 바로 옆이기 때문에 GTX-A의 배수 방식 터널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때 토사를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반 침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네. 바다와 인접한 인천 삼도 아파트와
유사한 지형이기 때문에 인천 삼도 아파트가 기울어져 가는 것처럼 청담동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대안 노선이 없다면 모르는데 강남구청이 7차례의 공문을 통해서 한강의료의 대안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부 무시하고 굳이 주택가를 관통하는 것은 국토부의 탁상 행정일 뿐입니다. 네네.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지난 4일이죠. 이 청담 비대위에서는 GTX-A 네. 실시 계획 승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겁니까? 먼저 실시 계획 승인 불과 한 달 전에 해당 주민 일부에게 주택 지하 관통을 처음으로 통보해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민주화된 국가에서도 버젓이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이 자행되고 있다니 하는 그런 생각에 너무나 그 부당함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원이나 시위 이런 방법으로 노선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지만 국토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안전하다고만 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잃은 처사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GTX-A와 관련해 청담 비대위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소송 제기 시한 문제로 그동안 소송 준비에 치중을 했고요. 네. 자세한 방침은 이번 주말 비대위 임원회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할 건데요. 국토부는 그리고 우리의 국가는 주민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민들은 노선 변경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겁니다.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GTX-A 사업과 관련한 청담 비대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1년의 한유총 사태로 인해 국공립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전국 최초로 매입형 유치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천세연 기자. 네, 서울 구암유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매입형 유치원 조금 생소한데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을 시교육청이 매입해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네.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라고 하죠. 이 취원율을 높이고 원화수가 감소해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해 지역별 공사립의 균형도 맞추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설립 모델입니다. 네, 지금 천기자 뒤로 이 구암 유치원 이 문구도 보이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전국 최초의 1호 매입형 유치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옛 해스라 유치원인데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공립단설 서울 구암유치원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지난해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공모를 했고요. 51곳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 10곳이 우선 협상을 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제1호 매입형 유치원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네. 이에 따라 원장 등 교직원 21명이 새로 배치가 됐고요. 기존 원화 34명을 포함해서 총 105명이 오늘 입학식을 시작으로 원에 다니게 됩니다. 네,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유치원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형 유치원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의 원인은 다양한 곳에 있었는데요. 국공립 유치원 부족으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높은 의존도율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공립 유치원을 늘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찾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생각인데요.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매입형 유치원인 셈입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의 남은 교실을 이용해 병설 유치원을 늘리는 것, 또 공용형 유치원이라고 하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은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형태인데요. 이 공용형 유치원 확대도 그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이 서울시 교육청의 생각인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병설 유치원, 그리고 공용용 유치원, 그리고 매입형 유치원 확대 등을 통해서 오는 2022년까지 현재 14%에 불과한 국공립 유치원 원화 수용률을 4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뒤에 보시는 것처럼 매입형 유치원이죠. 이 매입형 유치원은 2021년도까지 시내 30개소에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암유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세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의 원화 수용률을 40%까지 늘리겠다는 교육청의 계획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전국 최초의 매입형 유치원 만나봤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바로 장애인들일 겁니다. 강동구에선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카페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새롭게 문을 연 곳이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살고 있는 오진희 씨. 발달 장애를 앓으면서 지속적으로 재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재활과 사회 활동을 병행하면서 오 씨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커피. 커피에 대한 관심으로 바리스타 교육까지 받은 오 씨는 최근 한 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카페에 취직하게 된 겁니다. 커피 만드는 거 되게 재밌고 좋고 또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직접 만든 커피를 손님한테 줘서 되게 보람 있어요. 오 씨가 일하는 곳은 발달 장애인들이 날마다 성장한다는 의미의 발랄 카페. 강동구 지역 장애인들의 자활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강동구와 홀트 강동 복지관이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을 거친 장애인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고 장애인 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된 비누와 화장품 등 생필품 판매 부스가 눈길을 끕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남의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홀트 강동 복지관의 발랄 카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성북구가 지난 2013년부터 통합관제센터를 꾸려 지역 내 CCTV 화면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사고 현장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강력범죄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밤 12시쯤 112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상대역 인근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장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것. 즉시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은 해당 지역 CCTV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CCTV 속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도망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당시 상황은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달됐고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성추행범을 체포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현장 쪽 주변을 계속 CCTV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범인 도주 방향이라든지 범죄 현장에서 그다음에 피해자 현재 상태라든지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성북구 통합관제센터. 관내 2,700여 대의 방범용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곳입니다. 경찰관 4명과 모니터링 요원 12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을 통해 강력범죄를 막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실시간 화상 순찰을 통해 절도와 성추행 등 4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관제센터 운영 이후 사건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강도 사건 발생률은 66% 감소했고 살인사건 역시 45%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전 우리 관내 곳곳에 2,700여 대의 CCTV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범죄 예비자들도 이 CCTV에 대한 그 경각심이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CCTV는 그 범죄 예방에 사전 예방을 하는데 아주 기이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통합관제센터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자연환경과 기후변화 등으로 각종 재난과 재해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이런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보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에 가입합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합니다. 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민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이런 거 발생 또는 그 밖에 각종 사고 발생했을 때 구민에게 신속하게 생활안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구가 계획하고 있는 보장 내용은 9가지입니다.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폭발과 화재, 붕괴, 산사태가 발생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도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와 강도로 인한 피해, 그리고 스쿨존 교통상해와 남을 돕다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인당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1,500만 원 한도입니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마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 38만여 명. 구가 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한편 현재 서울에서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치구는 성동구와 강동구, 동대문구 등 3곳. 마포구는 오는 5월까지 조례 제정과 추경 편성 등을 마무리하고 이후 7월부터는 구민들이 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중구청은 지난달 말 중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대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의회에선 갑작스럽게 단행된 일방적인 인사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는 지난달 27일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속기사 등 최근에 배치받은 인원을 제외하고 전체 25명 가운데 16명이 다른 부서로 전출됐습니다. 의회 사무국 의정팀과 의사팀, 홍보팀 팀장과 직원, 기능직 직원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두 바뀐 겁니다. 구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대부분 의회 직원 인사의 경우 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게 관례입니다. 중구의회는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인사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관 아닙니까 의회가? 그런데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50 시대도 아니고 전체 다 해버렸으니까 누구한테 배울 사람도 없고 또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무엇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부서를 옮기게 된 직원들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인수인계 과정 없이 실무부서 전체의 인원이 바뀌다 보니 사실상 업무 파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사 발령 당일 긴급 의원총회를 연 의원들은 법원에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임시회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인사 발령을 결재한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 4일부터 열흘간 미국 뉴욕과 워싱턴으로 도시재생 관련 시설 시찰을 이유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지역발전이라는 기대감 속에 고척동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 개발이 지난해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전부터 학교 일조권 문제가 불거지고 이어서 해당 부지 토지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이 이어지더니 이번에는 스마트 앵커 건립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스마트 앵커 사업은 침체된 서울 도심 제조업 육성을 취지로 현대화된 산업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곳곳에 20개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구로구에는 기계와 금속 분야 스마트 앵커가 들어섭니다. 건립이 예정된 곳은 현재 개발 중인 영등포 교정시설 이적진의 임대사업시설 부지.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집행부인 구로구에 전달했습니다.
기계금속이라는 업종 특성상 향후 민원 발생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형 설비 시설들로 인한 소음, 진동, 주변의 초등학교라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빈번한 화물차 이동, 그러한 걸로 생활에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건 법정 사항으로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이 중공업 지역인 만큼 주거 외의 산업시설을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대산업시설 부지 개발은 법정 사항인 건 맞지만 스마트 앵커 사업을 통해서 기계, 금속 이러한 제조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은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 기계, 금속 업체보다는 지식산업센터나 또 우리 구로 스마트 도시화에 맞는 4차 산업 등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앵커와 관련해 구로구가 아직은 구체적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만 의원은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강남문화재단은 지난 7일 재단 회의실에서 문화예술정책 전문가 프로보노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재단은 강남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와 예술, 정책과 홍보 분야의 공익활동을 함께할 전문가 22명을 위촉했습니다. 프로보노단은 1365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증과 우수재능 기부자 시상, 강남문화재단 콘서트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프로보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라틴어의 약자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을 기부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 중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인맥 다이어트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미움받는 것이 너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죠. 바쁘게 달려온 한 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